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게 만약에 순식간에 그 비용이 인지되고 그 버블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를 봉착할 수 있다. 박진수라고 하고요. 환경경제학을 공부했고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후변화와 금융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과거에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유발하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에너지를 덜 쓴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일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전체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로 이 식량 가격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물들이 아마 생산성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의 현상은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변동성이 문제인 거죠. 특히 이제 자연재해나 기온이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질 거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사실 시장 가격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기 때문에 한 경제 자체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시리아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리아는 원래 굉장히 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밀 생산량이 확 줄어들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시리아는 갑자기 밀 수입국이 됩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밀을 수입하게 되면 내정적으로 그 국가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세 불안과 내전으로 이어졌다라는 주장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후변화는 굉장히 큰 맥락에서 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누려왔던 풍요로운 삶에는 알게 모르게 온실가스라는 보이지 않았던 코스트를 내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게 하나의 저는 이제 버블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식간에 그 비용이 인지되고 그 버블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를 봉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 버블 이론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메라 삼각대가 있다고 쳐요. 만들면서 온실가스가 분명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원래는 10,000원짜리였던 그 삼각대가 그 규제 비용으로 인해서 20,000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가 정상적인 가격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20,000원이 맞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화석연료로 인해서 경제를 부흥시켰고 많은 풍요로운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급등할 수 있고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품이 꺼질 수 있다. 우리의 풍요로운 우리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는 경제적 어떤 시스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고, 한국은 특히 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온실가스라고 말씀드렸고,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전기를 쓰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아닌 분야도 있어요. 철강 같은 경우는 직접 철광석과 석탄, 코크스를 터뜨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출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만 친환경적으로 바꿔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율, 무탄소 온실가스 배출하는 어떤 에너지원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는 게 국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너무나 이미 확연히 입증된 팩트이고요. 초창기 때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연기금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연기금 자체는 국민들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연기금에서 갑자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감한 대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대표적인 예시죠. 근데 그런 펀드들이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연기금들이 갑자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들이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락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자산 규모가 거의 8,000조에 가까워요.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탄소 산업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투자를 유치받기 더 어려워지고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 내에서의 어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삼성, 포스코 이런 큰 대기업들이 매출, 영업이익률 그런 요소들만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진 못했지만 환경적인 얘기들을 꾸준히 해오긴 했어요. 기업들이. 그렇지만 이걸 법제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EU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정보공시 법안에 따르면 모든 기업들은 ESG 팩터를 의무적으로 특정 규모를 넘는 기업들은 공개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친화적이냐, 지속가능하냐, 그런 질문들을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도 기후공시 관련된 기준들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이 앞으로 보이지 않았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너희들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개를 해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CDP라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 공개를 했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삼성, 포스코, 국내 기업들도 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왜 굳이 이 정보를 공개하냐라고 물으신다면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자들이 CDP에서도 등급이 A야 혹은 D야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본인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쉬운 요소인데, 예를 들자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사업장이 물에 잠긴다라든가,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포스코의 사업장이 홍수로 인해서 크게 잠겼었죠. 그런 약간 물리적인 피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단순히 그 사업장의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감당하고 있는 보험사들, 그 보험사들이 만든 상품들, 그 상품들을 또 구매하고 있는 운영사들까지 다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전망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리스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사업 투자 자체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하고 있으니 이걸 각 정부와 이제 세계 기관들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규제를 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를 덜 써라, 혹은 온실가스를 줄여라,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제 방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은 과거에 측정되지 않았던 비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비용의 경우에는 이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트 측면에서의 어떤 위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 규제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게 하면 괜찮았었는데, EU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EU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새로운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코스트는 새로운 어떤 재무적 리스크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지 않았던,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큰 두 가지 축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금융사들은 왜 기후변화 신경 쓰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기후변화는 사실 단순히 어떤 날씨에 덥고 춥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